일단 축하드리고요. 한국 정부가 뒤늦게 CPTPP 가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메가 FTA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위원회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원회 검토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거는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환 기자님 아까 손 드셨죠? 네,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민주당의 검증을 받게 되셨는데 어떤 인사 검증이나 총리 인선 표결에 따른 부담감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진정성 있게 그렇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MBC 이기주 기자님.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스스로 이제 도덕성 검증에서 인사청문회나 그런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하고 두 번째는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이 현 정부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글쎄요,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러한 그 기준에 대한 평가는 우리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 질문은 또 모셨죠. 스스로 생각하실 때 본인의 도덕성이 검증에서 문제가 없을 때에 대한 판단. 글쎄요, 그건 인사청문위원회의 몫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은엽 기자입니다. 방금 세계화로 인한 어떤 어려움과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 신흥안보 관련된 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저는 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새로운 경제와 안보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전담 기능을 가진 그런 위원회는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런 공급망의 문제 또는 세계화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하나의 어두운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의 소외계층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를 이러한 세계화와 개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그런 전체적인 이익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러한 이익에서 상당 부분을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떨어지기가 쉬운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 대책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위원회가 작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어떤 품목이나 제품을 어느 나라에 A 나라에서 B 나라로 옮기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안보위원회가 좀 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순서 드릴게요. 예, 후보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일단 경제부총리직이든
고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어제 논의하신 인사 내에 임종용 전 위원장이 있는지, 그리고 어제 당선인과 인사 관련, 내각 인사 관련 논의를 하실 때 따로 뭐 이견 같은 건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몇십 년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요, 참으로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종용 그 기재부 장관 후보가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후보에서는 제외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님 지금 다 답변 되신 거죠? 네. 추가로 한 분 정도 예. 듣고, 네. 예, CBS 이종주 기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 모두 발언할 때 재정 건전성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이게 지금 금융이나 확장 재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근데 윤석열 이제 당선인 분께서 처음에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서 코로나 대책 하겠다. 그리고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차 추경에 300만 원씩 배포가 되는데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선 즉시 집행을 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손실보상은 이제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추가로 한다 해가지고 지금 추경안이 50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설이 거의 그쪽에 이제 좀 중론이 모이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이렇게 이제 총리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보신다면 채무 비율을 몇 % 정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 50조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아직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준칙 같은 것도 지금 작업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라파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대개 GDP 대비 한 60% 정도, 그리고 매년에 그 통합 재정 수지의 적자는 한 3%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런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그 운영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안정성, 그리고 대외적인 신뢰,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가 이런 너무나 과다하게 그동안에 소위 초확장 정책으로 가져왔던 금융 정책을 지금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고 해서 우리도 금융 쪽에서도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만은 재정 쪽에서도 이러한 결국 재정이라는 게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염두에 항상 두고 이걸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면 딴 부분에서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우선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이 재정 지출 이 부분도 항상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그거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최근에 책임 총리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총 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의 갈등이 특히 우려되는지 좀 해소하면 좋겠는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격렬한 이런 사실은 정치권의 좀 이런 대립이라 할까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하나의 전체적인 국가의 총요소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요. 노사 간의 이런 그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것도 결국 그 노사 간의 관계가 우리 국내에서 노사 간의 대립을 하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전 세계의 노동자와 생산성과 어떻게 하는 것이 소위 좀 더 나은 그런 그 노사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하는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당선인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런 통합과 협치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그 굉장히 분야가 넓은 이러한 그 경제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그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일종의 그 툴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된다. 거기에 대한 지금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총리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결국 청와대의 이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조금 옮겨서 자기가 하려고 추진하는 그러한 그 과제에 대해서 일종의 상당한 부분의 대통령님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이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당선인께서 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표를 마치고요.